옛사람 여행, 미수, 호목이 배를 타며 본 한강 주행기. 미수, 호목은 독특한 전서로 이름을 떨친 조선 중엽학자입니다. 인조로부터 일정 기간 과거를 못 보는 정거 벌을 받아 늦게 벼슬길에 나갔으나 우의정까지 지냈습니다. 효종 때 여러 차례 사임을 청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지냈는데 63세 때 배를 타고 한강을 오르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효종 9년 6월 나는 서울에 오자마자 벼슬을 사퇴하고 집에 있었는데 궁궐에서 또 부름으로 비를 무릅쓰고 서울을 떠나니 초 10일이었다. 옹기점 앞 나루터에서 배를 탔다. 아들 갱과 규가 따라왔는데 규는 뒤떨어져 토종을 들러왔다. 토종은 토종 이지함이 스스로 지은 정자 이름이다. 그 어른은 행실이 높고 특이한 재주가 있는 분으로 남을 오만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희롱하는 분이다. 노를 저어 소강으로 내려가 조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릉이 술을 가지고 만나러 와서 매우 반가웠다. 그와 작별하고 잠령 아래에 이르러 선유봉을 본 후 양화진을 건너 행주산성에 이르렀다. 성 위에는 권율 장군 승첩비가 있다. 배 안에서 묵었다. 조수 때의 배를 출발시키면 만조가 된다고 하기에 조금 후 조수를 타고 공암으로 내려가 파릉 포구에 배를 대었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강물이 흐리고 짠맛이 난다. 오리섬을 지나자 그 남쪽에 원종을 모신 장릉이 보였다. 장릉 아래는 김포군이다. 뱃사공이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며 봉성과 마주보는 곳이 바다 입구라고 가르쳐준다. 그 바깥은 조강이다. 이는 두 강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일명 삼기하라고도 한다. 그 북쪽 언덕이 교화의 오도성이고 서남쪽으로는 강화도가 보인다. 곧바로 서쪽은 덕수의 해암이다. 이곳에 배를 대고 한낮 조수를 기다렸다. 조수가 빠질 때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강을 가로질러 그물을 던지고 더벅머리 아이들이 발가벗은 채 배를 타고 그물질하면서 조수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 갈매기 수십 마리가 고기를 다투느라 어지러이 나는데 사람이 있는 줄을 잊어버린 듯하다. 사람은 고기를 잡느라 갈매기를 잊고 갈매기 역시 고기 때문에 사람을 잊은 것이다. 조강 동북쪽은 탄포이며 그 위는 낙하 지방인데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정희량 선생이 화를 피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범포에 이르니 물맛이 비로소 짜지 않고 흐린 기운도 차츰 맑아졌다. 임진강 아래에 이르러 순풍을 만나 돛을 올렸다. 임진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바위 절벽이 나오고 이따금 나무숲이 우거져 무성하다. 화석정은 율곡 이 선생의 별장이며 한벽정과 창랑정은 모두 성씨의 옛날 별장이라고 한다. 북쪽 언덕은 조군이란 곳인데 사심 어른의 옛날 집이 있으며 집 뒤에 그 어른의 무덤이 있다. 그분은 남에게는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으며 말을 삼가고 행동은 과감하였다. 옛날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실하게 보고 진실하게 실천한 분이셨다. 그분을 지금 다시 볼 수 없는 게 한스럽다. 골짜기 어기로 들어가자 강과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고 물은 맑기 맑았다. 날이 저물자 상기운이 더욱 으슥하다. 석기에 이르니 아름다운 강촌이 있다. 앞에는 옛 나루터가 있고 그 위에는 곡간으로 쓰는 곳집이 있다. 북쪽 절벽으로 해서 내려오니 8월 추수가 한창이다. 강물이 빠지자 뱃사람들이 배를 집으로 삼고 이곳에 모여들어 고기와 소금을 팔아 이득을 본다. 아들 규는 여기서 먼저 돌아갔다. 아침에 배를 끼우려는데 주인이 술과 음식을 보내왔다. 그는 상중이라 상주이기에 직접 오지 못하고 대신 젊은 사위를 보내 인사를 올리는데 정성이 지극했다. 날이 저물어서 돛을 올리고 호로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상류에 6 계곡과 옛 보루가 있다. 맨 앞 여울이 가장 사납고
사미천이 이곳으로 흘러든다. 상류에 옛성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바위 절벽으로 인해 견고하게 남아있다. 강가 노인들이 전하는 말로는 옛날 만호가 지키던 포루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고려시대 여러 차례 고란에 침입을 당했을 때 이것이 격전지였는데 지금까지 옛 유적이 이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위가 칠중성인데 지금의 적성현이다. 이것이 또한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의 접경지대였다고 한다. 강가의 가막산에는 당나라 장군 서린기 사당이 있는데 지금은 미신으로 받드는 음사가 되었다. 노자암을 지나 석포에 이르니 강산의 경치가 내려올수록 더욱 아름다웠다. 그 중에서도 앙암이 가장 절경이다. 바위 봉우리와 높은 절벽이 있으며 깊은 못이 있는데 오래된 종이 그 못 속에 잠겨 있어서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면 저절로 울린다고 한다. 물건이 오래되면 신령스러워져 그럴까. 석포에서 이 남쪽 강안까지 모두 흰 자갈이 깔려 있고 강가, 절벽은 모두 푸른빛이 감도는 바위들이다. 북쪽에는 고려 왕들의 신주를 모신 숭의전이 있다. 강물이 매우 깊어 강가에 사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앞에 용이 살고 있어 용이 나타나면 가뭄이 든다고 한다. 동쪽에 아미사가 있다. 수심이 낮은 여울이고 맞바람이 불어 돛을 내리고 배를 끌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오광을 지나자 거센 물살이 한풀 꺾여 순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졌다. 다시 돛을 올리고 호구협을 향해 올라갔다. 여울의 바위들이 매우 험했는데 이곳이 바로 마차산의 북쪽 기슭으로 산이 깊고 물살이 급하다. 영평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에서 합류하며 여기를 상포라고 부른다. 동쪽에는 흰 자갈과 평평한 모래사장이 많다. 호구협을 지나면 율탄이 나오고 휴류탄에 이르게 된다. 그 위가 비탄인데 웅년의 문석과 7, 8리 떨어져 있다. 문석은 웅년의 그늘진 암벽에 있는 초서를 이루며 그 모양이 기괴하여 무슨 글자인지 변별할 수 없다. 예전에 한 수령이 돌을 일부 떼어냈지만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어 돌의 글씨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로 강가에 기록할 만한 옛날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물어볼 만한 것이 없었다. 징파도에서 배를 내려 집으로 돌아왔다.